우선은 네 지금부터 어찌 됐든 강의를 시작하게 될 거고 첫 강의는 어찌 됐든 사람의 여러 가지 아프고 불편하고 건강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 면역이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은 큰 바운더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지를 시켜 드리지 않으면 앞으로 제가 줌 형태든 여러 가지 소트 형태든 여러 가지 짧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어떤 분이 좀 이해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우선은 1 차적으로 면역에 관한 것들에 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거라 생각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이게 뭐 우리가 "아프다고 느끼고 살아있음에 감사해."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면에서 우스운 말일 수도 있겠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아 아픈 거는 좋은 거예요." 얘기하시면 의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십니다. 예. 근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아프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한 여러분들이 가지는 큰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축복이다. 왜? 실질적으로 저는 이 아픔에 대한 센스를 갖다가 정확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단순히 어떤 부분에서 통증을 못 느낀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서의 문제인 거고 실제 뭐 저희가 또 이제 마취 통증의학과 여러분도 생각하지만 근골격계 질환들을 갖다 주 메인으로 보겠지만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실제 자기 몸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게 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프다는 거 그래서 솔직히는 또 그 뭐 아프다는 거 느끼고 사는 것들이 감사하지만 이게 어느 수준 이상으로 가면 자기한테 고통인 거죠. 그렇긴 한데 그 전 단계에 또 아프다고 본인 몸이 분명히 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걸 무시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내 몸에서 보내는 긍정적인 아픔이라는 형태의 신호를 갖다가 내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게 맞는 대처를 취한다는 거. 그거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을 먹었는데 속이 미식겁고 좀 속쓰리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위장 장애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신호일 수 있겠죠. 그런 걸 무시하면 결국에는 위장염이 가거나 아니면 진짜 암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팔다리 어깨가 쑤시고 무겁고 아프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문제는 뭐겠어요? 아프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만성으로 가는 게 문제입니다. 예. 급성의 여러 가지 형태에서 우리 몸에 보내주는 그런 신호들은 정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 없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 이게 만성으로 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지금 배경화면에 띄워놓은 게 NK셀이에요, NK셀. 음. NK셀이 지금 보면은 옆으로 막 축수들이 이렇게 쭉쭉쭉 뻗어가 많이 가는 게 보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NK셀은 한 번에 한 세포만 잡아먹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요렇게처럼 문제되는 것들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잡아먹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갖추는 게 금방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선은 아프다는 개념에서의 시작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그걸 갖다가 만드는 게 뭐예요? 예. 면역이에요, 면역. 면역이란 거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그냥 세포적인 면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막 호르몬이 나오고 아니면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백신도 맞고 하는 것처럼 그런 항체가 생기고 이런 것만을 또 생각하실 줄 모르겠지만 실제로 면역이란 거는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오늘 좀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1 차 면역. 면역은 크게 1 차 면역과 2차 면역으로 나눠요. 1차 면역하면서 밑에 베이스로 깐 게 뭐예요? 이거 뭐 어디 돼지 껍데기?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사람 피부잖아요. 우리 1차 면역을 가장 담당하는 게 피부. 피부가 뭐? 상피세포예요, 상피세포. 예. 그 상피세포의 프로텍션을 받는 게 1차 면역이에요. 어. 그 상피세포는 그럼 피부만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 상피세포는 가장 넓은 범위에 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실제로는 암이 제일 많이 생겨요. 근데 피부암 많이 생겨요? 아닙니다. 피부는 상피세포의 일종이죠. 피부암으로 우리 1 년에 우리나라에 죽는 사람 5 명도 안 돼요. 그럼 다른 상피세포는 어디 있어? 폐. 음. 예. 여러분들 뭐 감기가 걸리고 뭐 독감이 걸렸을 때 문제되는 기관, 기도 밑으로 해서 폐세포까지 가는 폐상피세포. 그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어. 생리기관. 그죠? 생식기 기관. 네. 거기에 있는 상피세포. 예. 비뇨기계에 있는 상피세포. 그리고 어디? 위장관 장막에 있는 표피세포.
위장관 세포, 장막 세포, 이런 표피 세포. 이게 다 상피 세포. 이게 다 1차 감염, 1차 면역이에요. 여기에 어딘가에 구멍이 생기고 어딘가에 이어진 틈이 생기고 이 부분에 균등하게 모여 있는 부분의 세포의 기능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 1차 면역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이지만 보습 관리, 피부 관리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 하면 우리가 대부분 다 뭘 떠들린다? 장내에서 유산균의 유해균과 비균 간의 밸런스만을 생각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피부. 그리고 요새는 그런 거 이제는 그런 부분 인식하시고 계시죠? 질 건강. 그래서 질 건강에 유익한 유산균도 드시잖아요. 그런 것들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것들의 바이오 마이크로홈을 갖다가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유해균과 유익균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 이게 이제는 엄청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그거는 그래서 피부 관리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같이 좀 조금 무식하게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질세정제나 이런 거 함부로 쓰는 것도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일정 부분 위생적으로 깨끗해진다고 느끼지만 마이크로바이옴 그걸 깨트릴 수 있잖아요. 그죠? 피부의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형태의 우리 피부 상피를 갖다 밀어버리거나 하는 우리나라의 때밀이 문화, 이것도 실제로는 굉장한 1차 면역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한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되는 거죠. 그 1차 면역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부분들이고 실제 거기에는 피부나 아까 상피세포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프로텍션하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물 위쪽을 여러 가지 컨디셔닝을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맞춰주는데 또한 중요한 게 마이크로바이옴. 단순히 우리가 장내 유산균만을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피부, 질내, 심지어는 폐포 속. 네, 우리가 폐 안에 균이 없으면 뭐 좋을 것 같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폐렴 이런 것들이 다 균감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상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들이 새로운 재생도 폐세포의 재생도 자극하고 그런 것들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한쪽 방향으로 다 무너지는 것들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데 항생제를 먹는 것들이 엄청 문제가 되는 거고, 항생제 같은 것들 피부 바르는 거 아까 질세척 얘기했죠. 그런 것들도 너무 과도하고 불필요한데 예전의 상념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들은 굉장히 본인의 건강을 해치기 원리입니다. 그거 한번 깨지고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깨지고 나서 원상태로 돌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당장에는 뭔가 깔끔한 느낌의 이미지를 가지시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피부의 여러 가지 부분의 컨디션이 아니고 건조한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심지어 피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관절염, 척추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것들로서 장 상피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저희 장누수 증후군이죠. 그죠? 예. 이제는 뭐 그런 얘기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 상피 세포, 장막 세포들 사이사이에 틈이 생겨가지고 비정상적인 그 몸에 안 좋은 균이나 아니면 화학 물질들이 몸으로 흡수되는 반응들.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게 1차 면역. 그러니까 1차 면역의 기관들을 갖다가 잘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이제 그럼 1차 면역을 지나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기면 이제 2차 면역이 생기는 거죠. 2차 면역은 두 가지로 나누죠. 선천적 면역하고 후천적 면역이 있어요. 그 선천적 면역이 아까 대표적인 게 NK셀 같은 거예요. 원래부터 그 애들은 막 그냥 내하고 생각해가지고 내 몸에 있는 세포와 비정상적인 유전적 정보나 아니면 세포 표지자, 우리 세포들은 각각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표면의 표지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싶으면 무조건 공격해서 없애는 면역. 뭐 이런 게 대식 세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성상세포라 해가지고 뇌신경 쪽에는 성상세포라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선천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 반응 체제나 이런 것들하고 다른 형태의 세포라고 판단이 되면 공격하는 면역 반응. 그게 선천적 면역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번에 2차 면역이 중요한 게 후천적 면역이죠. 후천적 면역은 이런 선천적 면역 반응에 의해 가지고 생기게 된 것들에서 항체를 갖다가 생성시켜 가지고 반응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우리 T셀과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세포를 잡아먹는 세포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이런 형태의
표지자의 형태가 있는 세포들은 잡아먹어라.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2차 면역이에요. 그래서 후천적 면역과 선천적 면역이 이것들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2차 면역을 형성하죠. 이 2차 면역을 갖다가 어느 정도 우리 몸에서 형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백신이죠. 이게 백신은 그래서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신을 맞으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하나하고, 우리 몸은 어찌됐든 간에 염증 반응에 의한 2차적인 반응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생겼을 때 그 강도가 크면 클수록 나중에 어떤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나 어떤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킬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최소화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 자체도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 의학적인 부분에서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면역들을 갖다가 어떻게 잘 유지시키고 또한 건강하게 만드는가, 그런 것들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면역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아까 아픈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픈 게 좋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1차 면역과 2차 면역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건강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초기에 뭔가를 해결하는 게 뭐예요? 급성염증이에요. 이러한 면역 반응의 한 형태죠. 이거는 뭐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픈 것들이, 아플 수 있고 빠르게 뭐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아픔의 형태로 빨리 인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건강에 유용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가에 기뻐하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런 급성염증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면역 반응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병들이 염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런 면역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 면역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문제가 되냐? 만성염증이 생기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걸 표현할 때, 우리의 급성염증의 면역 반응을 하고 나서 그럼 상황 종료됐을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전쟁을 치렀으면 뭐 우리가 승리했으면 문제가 해결됐을 거고, 우리가 졌으면 질환으로 갔겠죠. 1차 염증에서 우리가 졌으면. 근데 질환을 안 갔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만성염증이라는 건 또 질환으로 가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어찌됐든 만성질환은 졌을 때도 있고 이겼어.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건 제 입장에서 볼 때 이겼어요. 질환으로 갔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뭔가 우리가 의사나 아니면 약의 도움을 통해서 치료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거니까.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겼다고 판정이 됐어. 그래서 몸에 우리가 1차 급성 1차 아니나 2차 면역 반응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급성 염증이 생겼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생겨요? 어떤 부위가 붓든지 염증에 의해서 아프든지 그다음 열이 나든지 뭐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겼다는 얘기는 그런 게 없어진 거죠. 없어졌으면 어떻게, 그게 관여됐던 면역과 관련되었던 여러 가지 균들이나 세포들이나 여러 가지 분들이 정상적으로 자기 위치에 가서 자기 반응을 해야 돼.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졌던, 이렇게 한번 생겼던 염증 반응의 반응들에 생기는 세포의 활성도나 아니면 그 세포가 분비하는 항체나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그런 상황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미묘하게 계속해서 그 애들이 분비하는 거야. 제가 이게 그거 하는 것들 중에 한 게, 전쟁이 끝났으면 군대 해산, 각자 부대로 복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놈들이 부대 복귀했는데 그냥 거기 전쟁했던 자리에 그냥 앉아 누워 앉는 거야. 그 싸우던 병사들이. 예. 그걸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왜? 그 부위에는 지금 당장에는 미묘하지만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불편감이 없어. 전쟁 정도는 아니니까. 근데 그에게 남아있는 애들이 뭐예요? 그런 염증 물질들을 자꾸 분비하니까 이 애들이 어떻게 전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과 관련되는 부위에 자극을 줘요. 예. 혈압, 당뇨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 염증이라고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혈압, 당뇨도 염증이에요. 왜? 혈관에 염증을 동반하지 않는 사람이 고혈압 안 생겨요. 그리고 인슐린 분비나 인슐린 대사와 관계되어 있는 췌장이나 간에 비정상적인 염증이나 반응이 있지 않는 사람이 당뇨도 안 걸려요. 근데 그런 위험 인자들의 염증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원인에 의해 가지고 만성염증이 생기고 나면 그 자체가 또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그 염증이 일어나고 있는 부위에 염증 반응을 더욱더 만성적이거나 아니면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건강하게 내 몸을 유지하고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상화시켜 줄 수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생활적인 부분에서 고려할 점들을 생각해 보고 그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알게 모르게 진짜 우리가 뭐 시한폭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면 바로바로 해결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만성화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병은 아주 큰 병이 돼서 우리 몸에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돌고 돌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아까 아프게 만드는 신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또 한 가지 뭐였어요? 1차 면역이 있고 우리가 프로텍션 하는 거, 2차 면역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급성염증이 가지고 있는 이로운 점이 있지만 그로 인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컨트롤하고 우리가 잘 핸들링 못하면 만성염증으로 가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죠? 여기에서 1차 면역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했어요. 장 쪽에 있는 장막들 굉장히 중요하다했죠. 그럼 2차 면역에는 우리가 선천적 면역하고 후천적 면역에 여러 가지 림프구나 이런 것들이 또한 작용을 할 건데 그 림프구나 이런 2차 면역을 하는 또 세포들은 또 우리 몸에 어디에 제일 많이 분포한다? 장 주변에 엄청 많이 분포한다. 1차 면역을 담당하는 상피세포도 장이나 소장, 대장 넘어가면서 그 긴 곳에 엄청나게 분포하지. 그 옆에 쪽에 실질적으로 면역을 담당하는 2차 면역을 또 담당하는 세포들도 엄청 많이 분포하지.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까 피부 관리 뭐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전부 다 남자들이 뭐 맨날 피부에 보습제 바르고 하는 거 관리 잘할 수 있겠어요? 뭐 그런 것들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통분모적인 부분에서 야 뭐 하나만 좀 제일대로 한번 관리해 보자. 우리가 면역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때 빠지지 않는 게 그래서 장이에요. 장. 우리가 맨날 뭐 유산균 먹고 장 관리하는 것들의 가장 기본이 뭐냐? 이렇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면역적인 부분의 베이스들을 갖다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확인해 보면 야 이거 장 하나만 잘 내가 컨트롤하고 잘 관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건강을 내가 유지하는 생활적인 부분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내가 잘 관리한다면 '아 면역적인 부분에서의 건강한 내 몸을 만들 수 있겠구나.' 아까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면역의 반응이 결국에는 건강을 결정하는 염증 플러스 건강에 내 몸에 오는 비정상적인 때 나타나는 신호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내 몸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면역이다. 음. 이게 지금 2014년도에 미국의 내과 저널 발표된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오미트 2014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예. 이게 내과의 모든 병들의 근본적인 부분에 치료 아이템일 거라고 얘기한 논문이 제일 첫 번째 논문으로 실리는 대표 논문으로 실리는 의학 잡지의 앞에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면 장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가? 1차 면역적인 부분에서 볼 때 장 상피나 이런 부분들의 컨디셔닝을 갖다가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의 혈액순환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운동하셔야 돼요. 다른 게 근육적인 부분들에 나중에 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또 강의를 준비해 가지고 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장이 건강하려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장 운동이 활발하다는 얘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장의 혈액순환이 좋은 거예요. 어. 장의 혈액순환이 좋으려면 그냥 간단하게 장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우리? 배 안에 담겨 있잖아요. 이 배가 뭐예요? 허리예요, 허리. 그래서 허리 전반적인 컨디션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그걸 유동적으로 움직여 주는 운동을 안 하는데 장 건강, 장 면역, 1차적인 면역에 장 사피 세포가 잘 유지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장 사피 세포를 갖다가 여러 가지 윤활하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수분 섭취. 적정 수준의 수분 섭취.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환자들한테도 그러고 강조하는 게 그래서 따뜻한 물 먹으라고. 그것도 물로 나누어서 천천히. 네. 그렇겠죠. 그다음에 뭐예요? 2차 면역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뭐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유산균이에요, 유산균. 마이크로바이옴, 유해균하고 유익균의 밸런스를 어떻게 잘 맞춰 주느냐. 음. 근데 우리는 그 이 밸런스를 깨트릴 만한 나쁜 일들을 너무 많이 해요. 저 같은 남자들은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뭐 황사나려고 겨울에 나오려고 하는 그 미세먼지 음 그런 거 하나에도 그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은 깨져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드시는 음식물 거기에 케미칼 엄청 많아요. 뭐 세균은 없어요? 그거 다 우리의 그런 것들을 깨트려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유지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예. 그래서 유산균 드시고 그죠? 그럼 또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나 이런 것도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성분들도 여러 가지 드시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떤 형태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먹는가가 얼마나 면역에 중요한가가 오늘 이렇게 돌고 돌아서 여러 가지 부분들 하다 보니까 강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음. 음. 되게 쉽지 않은 문제겠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운동 잘 챙겨야 되겠죠? 음. 그거는 여러 가지 피부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피부 건강에 가장 피부적인 것들의 건강적인 부분에 수분 밸런스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가장 중요한 폭신이 또 뭐예요? 땀 배출을 원활히 잘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보습제 잘 발라도 땀 배출이 원활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피부가 보습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또 원활하게 만드는 게 또 운동이에요. 제가 운동 재활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의사라서가 아니고 실제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 운동과 관련되는 좋은 점 아니면 운동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도 저희 이게 줌 강의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강조를 드릴 겁니다. 오늘은 어찌 됐든 첫 번째 저희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쨌든 건강 줌 강의 첫 강의였는데요. 한 30분 지금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될 거고 오늘 면역에 대해서 우선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너무 길면 또 집중도도 떨어지시고 그래서 짧게 이거 제가 공지를 저희 인스타에는 올려놓긴 했는데 한 주는 줌 강의, 한 주는 인스타 라이브 강의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예. 그렇게 계속해서 매주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혹시나 뭐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실 때 '아 이런 주제의 얘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에 올려놓으시면 적극 반영해 가지고 좀 빠른 시기 내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강의들을 좀 준비하려고 할 테니까 그런 것들도 올려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설 연휴 끝나시고 아직 뭐 연휴에 여독이라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잘 안 풀렸을 건데 끝까지 강의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저녁 잘 보내시고 잘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줌 강의 인스타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